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0일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를 보았더니 아주 좋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필리핀이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그것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대필리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농지개혁을 권유를 했는데 필리핀을 식민 통치하고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필리핀 지배층에 해당하는 대지주들에게 농지개혁을 하라는 압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을 농업국가로 만들어가지고 필리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을 수입하는 구조로 고착시킴으로써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경제가 계속 정체 상태다 하면서 한국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새삼 농지개혁을 단행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수출 입국과 중화공업 건설을 결단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필리핀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1961년에는 1인당 GDP가 우리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실패국가로 되고 대한민국이 성공국가로 된 두 개의 요인을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농지개혁과 제조업이다, 이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필리핀을 통치하고 독립시켜준 이후에도 필리핀 지도층에 농지개혁을 하라는 압박을 하지 않았고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필리핀은 제조업 비율이 17%인데 한국은 26%, 태국이나 중국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발전은 제조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필리핀은 그 노선에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영어를 할 줄 아는 필리핀 사람들은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1억이 넘는 필리핀에서 지금 해외에서 노동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0%죠. 이들이 송금하는 그 연간 수백억 달러의 돈이 GDP의 1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대지주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 대지주들이 군에 장교로 가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지주가 있으면은 대지주와 농민 그 사이에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농민 하면은 일종의 숭배 대상이 되어가지고 농업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 된다, 중농정책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 눈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정책을 펴니까 아주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필리핀과 한국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961년의 통계를 보면은 1인당 GDP에서 통계를 그때 잡을 수 있었던 103개국 중, 통계 가능했던 103개국 중에 한국은 87등이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캄보디아 등등 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공업화가 벌어진 것이죠. 공업화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중화공업 건설을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했다. 유신 시기에. 욕은 본인이 다 먹고 그 과정에서 11.6 사건으로 돌아가셨는데 남겨놓은 유산은 거대한 공업국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도 그 사이에 뭐 마르코스 독재는 박정희 독재에 비해서 그거는 어마어마한 독재입니다. 그럼 독재를 했으면은 장기 집권을 했으면은 뭐 남겨놓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겨놓지 못했죠. 마르코스 자신이 그 부인인 이멜다 자신이 다 대지주 출신입니다. 자, 그냥 흥미삼아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을 때의 1인당 GDP에서 세계 1등은 미국이었습니다. 2,926달러. 지금은 한국과 비슷한 이스라엘은 1,587달러로 당시 6위였습니다. 일본은 26등, 스페인은 29등, 싱가포르는 31등, 아프리카의 가봉은 40등, 수리남은 42등,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3배가 많은 281달러로 44등이었습니다. 짐바브웨도 당시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74달러로서 한국의 3배나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당시 한국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보다 약 3배나 많은 268달러로서 세계 49등이었습니다. 남미의 과테말라도 250달러로 세계 53위, 잠비아, 콩고, 파라과이도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 필자의 가족은, 저희 가족은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기 위한 수속을 밟았는데 다행히 잘 되지 않아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나세르의 이집트도 1인당 국민소득이 152달러로서 70등이었습니다. 박정희 소장 그룹의 일부는 이집트의 나세르를 따라 배워야 한다. 민족 경제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124달러로서 75위,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카메룬도, 캄보디아도, 태국도, 한국은 유신시대로 불리는 1972년에서 79년에 중화공업 건설을 본격화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랭킹에서 도약을 합니다. 1972년에 한국은 323달러로서 75위, 말레이시아는 459달러로서 64위였는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연도에 가면은 한국은 1734달러로서 59등으로 올라갑니다. 말레이시아는 63등으로 1537달러. 비로소 유신을 거치면서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추월하게 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경제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이명박 시기였습니다. 예, 근데 2012년에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명목상 기준으로는 22,589달러, 구매력 기준으로는 32,800달러로서 세계 30등, 삶의 질 순위로는 180여 개국 중에서 12등을 했습니다. 1961년에 한국보다 3배나 잘 살았던 필리핀은 1인당 국민소득 2,611달러로 세계 124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은 250배가 늘었고 필리핀은 10배가 늘었으니까 한국인은 필리핀보다 25배나 빨리 달렸다는 겁니다. 25배나.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를 없애버리고 다 땅을 가진 농민으로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입국과 제조업 중심의 공업 전략을 펴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감당을 할 만한 교육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공하고 필리핀은 실패했다. 특히 필리핀 실패해서 주목할 점은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지주들이 지배층을 형성을 하고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쇼로서 하는 겁니다. 연극으로 하는 겁니다. 농지개혁을 하지 않아서 발전이 더딘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는 지금도 대지주 출신들이 장교가 되고 정치인이 됩니다. 그들은 일반 민중의 삶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하지만은 계속 쿠데타 연속입니다. 새삼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노고 다 욕을 먹으면서 한 일입니다. 필리핀은 실패했고 대한민국은 성공했다.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정책이 실패했고 한국은 미국의 충고도 있었지만은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하에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아주 줏대 있는 정책을 펴서 미국의 도움은 받고 미국이 현실에 맞지 않는 충고를 하면 그것은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이야말로 이승만, 박정희의 이게 진짜 주체사상이죠. 감사합니다.